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3.3% 계약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주 편리하게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어쩌면 당신도 바로 이 계약을 맺고 있을지 모르고요. 근데요, 이게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계약 하나가 어떻게 회사와 개인 모두를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이죠. 당장 서류 처리 간단하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걱정 없으니까 인건비 부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많은 관리자분들이 이 방식을 아주 선호합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 잠시 잠깐의 편리함이 나중에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입장에서 왜 이 3.3% 계약이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인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곧바로 법의 날카로운 잣재죠. 7가지 판단 기준으로 현실을 비춰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들이 나왔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최근 정부의 단속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짚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관리자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솔직히 말해서 이 3.3% 계약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영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숫자로 한번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와,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정규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퇴직금, 그리고 회사가 절반을 내줘야 하는 4대 보험료 약 12%, 여기에 각종 유급 휴가 비용까지. 이 모든 게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그냥 제로가 됩니다. 직원 한 명당 연봉의 거의 20%에 달하는 비용이 순식간에 절감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법적인 함정이 시작됩니다. 법원은요, 여러분이 쓴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용역 계약서인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법의 현미경은 딱 한 곳만 봐요. 바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법에서는 실질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서류에 이 동물은 닭입니다라고 써놨어도 보니까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꽥꽥 소리를 낸다면 그건 그냥 오리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직원이란 뜻이죠. 자, 바로 이게 법원에서 가짜 프리랜서를 걸러내는 7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1번, 업무 지휘 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거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3번, 시간과 장소 구속. 정해진 사무실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6번, 보수의 성격. 프로젝트 하나 끝날 때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나 시급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잠시 이 기준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관리자로서 이달 말까지 이 보고서 좀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결과물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9시에 저한테 진행 상황 보고하고요. 제가 드린 이 템플릿 양식에 맞춰서 제가 정해준 이 순서대로만 작성하세요 라고 지시한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일하는 과정까지 통제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은 근로관계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간에 출근해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점심시간이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게 독립적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으로 보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 7가지 기준이라는 이론이 실제 법정이라는 현실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판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유명 방송사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아이템도 직접 정하고 대본을 창작하는 독립적인 예술가입니다. 이게 우리 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 어때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관행이 아니라 실질을 봤어요. 작가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시간, 장소 구속,
PD의 구체적인 지휘 아래 제작팀의 한 명으로 일했으며 업무 지휘 감독, 최종 결정권이 회사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완전한 근로자로 인정한 겁니다. 제조업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관리자분들,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하셔야 해요. 한 조선업체는 프리랜서에게 나는 나중에 퇴직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미리 받아뒀습니다. 완벽한 방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법원은 그 각서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고요? 회사가 업무 지시부터 장비 제공까지 모든 걸 통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고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그런 종이 한 장으로 포기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이 그건 그냥 운이 나빴던 몇몇 회사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과거의 안일한 방식은 이젠 상상 이상의 위험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마치 CCTV로 보듯이 유독 3.3% 사업소득자 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콕 집어냅니다. 더 이상 누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감지된 곳을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단속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프리랜서라고 해도 회사가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대상이 프리랜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게 관리자에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업과 프리랜서, 양측 모두를 위한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지시사항처럼 회사가 당신의 업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모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기준에 당신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퇴직금과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숨어있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관리자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 계약서를 모두 꺼내서 점검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키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억 원짜리 시한폭탄을 미리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프리랜서된 과정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결과를 거래하는 관계라는 점을요.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계약은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매이면 실제 일하는 방식인 실질입니까? 이제 이 선택은 더 이상 편리함과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